한평생 단체전만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축구 선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역도복을 건네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전입니다. 이 무거운 역기를 혼자 드셔야 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한 대기업 임원 출신 은퇴자는 자신의 퇴직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퇴직 후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어느 여성 임원은 자신의 30년 경력이 단 3초 만에 끝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냉정한 통보. 수십 년의 헌신이 지워지는 데는 찰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상무는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공항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울리는 전화 한 통.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머니 속 법인카드는 한낱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퇴직의 민낯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의 이름 앞에 붙어 나를 증명해주던 그 명함, 나의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화려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 명함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는 잠잠해지고 빼곡했던 약속 수첩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업무 관계의 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남성들은 일과 직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퇴직은 곧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정부 기관의 국민 삶의 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왜일까요?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주된 생활 공간이 되었지만 그곳은 어색하고 낯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내, 학교 갈 준비로 바쁜 아이들. 그 속에서 나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그 적막감. 가족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더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고 이내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한 은퇴자의 고백입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아내에게,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그저 감정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들은 사회적 고립을 질병이자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단절이 주는 스트레스는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뇌에 안겨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직장을 떠난 사람들의 수명이 더 짧아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정부 기관의 통계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 5천여 건의 고독사 중 72%가 바로 40대에서 60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중장년 남성들이었습니다. 김정호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과거의 지위를 놓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의 고독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과거의 부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김 부사장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오던 사람들. 하지만 그는 비싼 술과 밥을 사며 여전히 자신이 그들의 상사임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온통 과거의 영광뿐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내 말에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혼자 남은 술잔 앞에서 그는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전화는 부담스러운 호출이 되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에서 2년 만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지출로 퇴직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사라졌고 집에 오면 마주하는 아내의 깊은 한숨은 그의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언론사 기사에서 언급된 고독을 견디는 힘이 없어 술친구만 찾는 동료의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정경화 전 상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녀 역시 퇴직 후 다른 스타트업에서 역량이 아니라 껍데기만 소모품으로 이용되기 쉽다 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야심차게 합류했지만 정작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투자를 유치하는 얼굴 마담 역할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 퇴근길에 차를 세운 채 아무도 없는 텅 빈 주차장에서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 울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바닥을 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져버린 대기업 상무라는 이름표 조각들을 다시 붙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 직원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자신의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나를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전이 끝나고 시작된 이 낯선 개인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말입니다. 첫째, 나의 관계 지도를 지금 당장 다시 그려야 합니다. 퇴직 후 1에서 2년 안에 사라질 직위의 인맥과 평생 갈 사람의 인맥을 냉정하게 구분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 일과 상관없이 만나서 편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성공이 아닌 실패와 불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둘째, 나만의 새로운 명함을 만드십시오. 재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땡땡 아파트 동대표 김영호, 땡땡 복지관 사진반 총무 박정숙, 땡땡 산악회 이사 이철민.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소속감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 집의 재무이사로 역할을 전환하십시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처음으로 날아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 때문에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나오는 현실. 이제 회사가 아닌 우리 집의 재물을 책임지는 새로운 역할을 맡아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할지, 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할지, 우리 부부에게 주택연금은 과연 맞을지 직접 공부하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돈 관리를 넘어 가정 내에서 새로운 권위와 존중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체면과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가장 가까운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먼저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 요즘 좀 불안해. 혼자 있으니 외로운 기분이 드네. 이 솔직한 한마디가 텅 빈 집의 온기를 채우고 굳게 닫혔던 관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부장님, 상무님이 아닙니다. 회사의 직위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당신의 이름 썩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이제 직위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 후반전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텅 빈 집을 새로운 관계와 역할, 그리고 따뜻한 대화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낯선 개인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을 오늘 바로 당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